오늘은 게임 퍼블리싱 기업 벨로프 이야기입니다. 요즘 벨로프를 보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반대로 주가가 낮은데 동전주 상패 기준 강화 영향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 빼고 공시로 확인되는 사실과 정책 변화의 체크 포인트를 연결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회사부터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벨로프는 게임을 직접 대작 개발해서 한 방을 노리는 구조라기보다 퍼블리싱 리퍼블리싱 기존 게임을 다시 서비스 운영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FNGUID 기업 설명에도 퍼블리싱 리퍼블리싱 기반 사업 구조와 글로벌 플랫폼 확장 흐름이 언급됩니다. 그럼 최근에 좋다는 말이 왜 나오냐? 핵심은 실적입니다. 벨로프는 2026년 2월 11일 공시에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380.12억, 영업이익 29.48억, 순이익 22.07억을 발표했고 전년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언론 보도들도 같은 공시를 근거로 흑자 전환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왜 좋아졌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회사 쪽 설명으로는 해외 퍼블리싱 확대, 라인업 증가, IP 경쟁력 강화 등이 언급됩니다. 특히 하반기 해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규 매출 요인 등을 언급한 기사들이 있어요. 다만 이건 회사 측 설명이니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실적이 일회성이냐, 구조가 바뀐 거냐? 그래서 저는 벨로프를 볼 때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잡습니다. 체크리스트 1. 매출의 질세로 붙은 매출이냐, 잠깐 튄 매출이냐. 퍼블리싱 리퍼블리싱 회사의 매출은 이벤트, 업데이트, 지역 오픈 같은 이슈로 단기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벨로프는 각 게임에서 설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지속 운영하고 있죠. 이 말은 반대로 운영을 잘하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컨텐츠 지역 성과가 꺾이면 빠르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체크리스트 2. 비용 구조 흑자 전환이 매출 증가 덕이냐, 비용 절감 덕이냐. 영업이익이 좋아질 때 매출이 늘어서 좋아진 건지 비용을 줄여서 좋아진 건지에 따라 지속성이 달라집니다. 현재 공시 숫자만 놓고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분명한 변화예요. 다만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다음 분기들에서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업은 서버 마케팅 인건비 그리고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마진이 바뀌거든요. 체크리스트 3. 주주 행동 내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무슨 행동을 했느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 기사입니다. 신재명 대표가 2026년 1월 말 장내 매수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물론 내부자 매수가 항상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 내부가 주가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힌트는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였고요. 오늘 핵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전주 상패 요건 신설 이슈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동전주 1,000원 미만 상패 요건 벨로프는 영향받을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세부 적용 기준도 꽤 구체적이에요.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 지정. 그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을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 즉 단순히 동전주 상패가 아니라 연속기간 회복 조건이 붙은 룰입니다. 그럼 벨로프는 현재 동전주냐? 일부 주가 정보 페이지 기준으로 벨로프 주가가 1,000원 미만의 580원 표기로 표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값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으니 보는 시점에 투자자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하고요. 여기서 결론을 급하게 내리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포인트 A. 7월 1일부터 룰이 시행된다. 지금 당장 상패가 아니라 룰 적용 시작이 7월 1일이라는 점. 그 전까지 기업들은 주가 유통화의 아랭면 병합 등 여러 선택지를 고민할 시간이 생깁니다. 포인트 B. 액면 병합으로 도망가면 끝? 그 우회도 막겠다고 명시. 자료에 보면 액면 병합으로 손쉽게 우회하는 걸 막기 위해 병합 후에도 액면가 미만이면 상패 요건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합하면 해결 이런 단순 접근은 위험합니다. 포인트 C 상패 리스크는 주가만이 아니라 시총 공시자 본잠시까지 묶음으로 온다. 이번 개편은 동전주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기준 강화, 반기 완전자 본잠식 요건 추가, 공시 위반 요건 강화 같은 것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주가가 1,000원 위냐 아래냐 하나가 아니라 회사 체력과 공시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이에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전략은? 저는 이런 유형 종목은 전략을 딱 두 갈래로 나눕니다. 1. 정책 리스크 관리형 접근. 7월 1일 제도 시행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전주 요건은 연속기간이 핵심이라서 주가가 흔들리는 장에서는 뉴스 한 방보다 가격의 지속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보수적으로는 손절 기준과 기간 기준을 같이 잡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정리 같은 가격 기준 특정 기간 동안 회복이 없으면 정리 같은 시간 기준. 이 실적 턴어라운드형 접근. 벨로프는 공시상 2025년 흑자 전환이 확인됩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2026년에도 이어질지예요. 다음 분기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다시 꺾이지 않는지, 특정 지역 특정 타이틀 의존도가 가하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딱 한 줄로 내리면 이거예요. 벨로프는 실적 개선이라는 플러스가 생겼지만 동전주 상패 요건 신설이라는 마이너스 변수가 동시에 들어온 구간이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단정이 아니라 실적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정책 룰이 적용되는 7월 전후 변동성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이 되는 사람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고 끝낼게요. 2025년 연결 실적은 흑자 전환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장내 매수 등 내부자 행동은 체크포인트다. 7월 1일부터 동전주 상패 요건이 시행되고 연속기간 룰이 핵심이다. 결국 이 종목은 실적 지속성 vs 제도 리스크 싸움이다. 자, 여기까지가 벨로프 정리였습니다.